제가 이 강의록이 6시간짜리입니다, 사실은. 6시간짜리인데 4시간으로 이제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봐서 반응이 재미없겠다 싶은 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직에 있다 저도 정년 퇴직하고 직접 저가 퇴직할 때는 귀농이라는 말은 있어서 귀촌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귀농이라는 그 기관단체가 하나도 없고 전국 귀농운동본부인가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책도 거의 없었고 그냥 정보 하나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귀농해서 올해 12년 차군요. 준비까지 하면 17년, 준비 5년 전부터 했으니까 17년간 그 걸어온 겉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로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속모습이 어떠냐,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냄새를 피우는 거죠. 여기 와서 다른 분 어떤 분들이 강의할지 모르지만 저는 비슷한 데서 현직에 있다가 가서 시골살이 시작해가지고 경험을 쭉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저를 그냥 보고 제가 사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참고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골살이, 귀농귀촌을 합쳐서 그냥 시골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귀농귀촌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제가 사는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꾸 뭐 살을 붙여봐야 그렇고 제가 사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게 참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 이 어떻게 보면 시골살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바르게 너무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컨셉 안으로 범위 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끔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시골살이 준비하고 정착하는데 저는 7가지 요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로 그린 거 이따 나눠드릴 텐데 그 준비 정착 세부적인 7단계 그거를 이제 유인물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마무리하는 순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썼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골이냐? 저는 뭐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시골로 갔거든요. 여러분은 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골에 가는지, 시골에 가는 어떤 목적, 뭐 때문에 가는지, 그 초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려면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골 분들 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신분을 갖고 대하는 거하고 막상 가서 신분을 다 때려치고 가서 이제 눈높이가 같이 대할 때는 전혀 틀려집니다. 전혀. 저는 대령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걸 감내해냈으니까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되게 이제 속마음이 그렇죠. 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또 그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게 주제일 거예요, 되게. 요걸 주제로 해서 잘 여러분들 본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직화를 시켜가면서 들어주십시오. 근데요, 이런 교육도 필요 없고 돈도 없고 귀농할 마음도 없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귀농해가지고 100% 성공한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뭐 때문에 성공했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제 호텔 쪽에서 오신 분, 허브 아일랜드 대표 그 이몽 여사입니다. 이몽 여사. 이분이 서울에서 카페 사업을 했나 뭐 이렇게 식당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그냥 요양이나 하세요.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체념 상태에서 처분을 하고
저 포천 강원도보다 더 시골 같은 포천에 이제 무덤 겸 자식들 그 텃밭 겸 해서 한 2,000평을 사가지고 싼 값에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내려갔는데 예상대로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살다가 처음에는 양귀비를 심었대요. 저처럼 꽃 양귀비를 심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홍보가 안 돼가지고 경찰서 유치장 가서 일주일간 갇혔답니다. 이거 마약 없다 그래도 용납이 안 됐대요. 하도 그 마약 때문에 우리 동양권에서는 양귀비 그러면 마약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유치장에 갔다가 이제 그게 마약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일주일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꽃 안 심는다, 양귀비 안 심는다 그러고 다시 시작한 게 허브예요. 허브를 심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에버랜드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나 뭐 운영면이 매끄럽진 않아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에버랜드처럼 그래도 굉장히 큰 하나의 기업이 됐어요. 근데 그 기업이 아니에요. 영농조합이에요. 영농조합. 포천의 대표 관광지가 됐죠. 근데 이분이 그럼 왜 성공했을까? 우린 뭐 그 사람 성공한 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돈도 별로 없고 무슨 교육도 안 받았고 시골 갈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시골 가서 성공했단 말이죠. 그럼 뭐냐? 마음을 비웠다. 마음을 아주 싹 비웠다. 비우고 싶어 비운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비워진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꽃에 대한 설레임, 자연에 대한 설레임 이런 게 합쳐져서 성공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절을 비춰볼 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냐?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들을 좀 덜어놓는 것, 버리는 건 너무 심하고 덜어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가 이제 돈 욕심입니다. 시골 가서 돈 벌 생각하면 애당초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돈 못 버는 건 아닙니다. 1억 이상 소득이 되는 농민들이 10,000명이 넘어요. 몇 년 전 통계에. 그러니까 절대로 농사 짓는다고 돈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농사꾼들을 볼 때 1,000만 원 이하가 85%인가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하가. 1년 소득 1,000만 원 이하가. 그럼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전 소득이라고 그래서 자식들이 주는 거 아니면 가서 품판 거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에 온다. 뭐 젊은 분들은 한번 노려볼 만하죠. 그리고 욕심, 시간. 대부분 이걸 간과하는데요. 시골에 와서 땅 사고 집 지면 적응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3년, 5년, 7년. 소득이 막 들어오는 건 7년. 그러니까 자활해서 사는 건 7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5년. 농사를 좀 아는 건 3년. 그리고 이제 완전한 농업인이 돼서 누구보다도 큰 소리 치면서 갈 수 있는 게 10년. 10년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13년 차니까. 일본에서 말이죠.農자들 지원을 하는데 그 일본 애들은 참 얕습니다. 잘 판단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지자체에 한 지자체에 1년에 1명 내지 2명이 오는데 그 지자체에서 아예 그 사람한테 최저 생계비를 7년간 지원을 해줘요. 7년간. 7년간. 그러니까 걔네들 판단은 7년이 돼야 완전히 독립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건데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경험한 바로는 7년 돼야 완전히 독립합니다. 5년 되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7년이 돼야 완전한 시간이다. 그만큼 시간 욕심 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 욕심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 욕심. 농사는 하늘이 자연이 85%를 이렇게 불확실성이 강합니다. 기상. 저는 항상
군대상 군인들이 기상을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전 직업 군인이면서도 군대생활 할 때보다 농사 지으면서 기상 체크를 더 해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영하 3도였어요, 우리 집 앞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내려가면 무총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김장할 때가 된 거죠. 뭐 이런 기상하고 거의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자연하고 같이 숨 쉬면서 리듬을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더더군다나 옛날하고 틀려서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 틀려서 이제는 머리 쓰는 농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는 항상 몸 부지런한 건 기본이고 머리가 부지런해야 잘 산다. 머리가 부지런한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욕심, 돈 욕심, 시간 욕심, 일 욕심, 이거를 덜어놓는 것, 버린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 좀 덜어내는 것, 이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랬습니다. 저 역시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절실함까지는 아니어도 간절함과 설렘을 가지고 귀농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귀농 초기에 아주 연금을 타서 몽땅 이자로 갚아도 모자랄 정도 빚더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 저는요 이 경기도 부천, 옛날에 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쪽 근처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부천 근처에서? 부천, 인천. 저희 소사가 저 태어날 때부터 복숭아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사, 복숭아, 왜 자연 시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뭐 성완, 배, 나주배, 뭐 어쩌고 저쩌고 양양, 포도 뭐 이런 식으로요. 소사 복숭아 가선집 큰아들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 있는 재물포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당시엔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학을 포기하고 2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면 가난해서 좀 벗어날래나 해가지고 아버지 대신 농사를 짓겠다고 한번 뛰어들어 봤어요. 바로 아이 뜨거 하고 물러났습니다. 아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실력을 갖춰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농민들을 위해서 제도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 내가 농업해가지고는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들더라고요. 그 중간에 착취 구조야, 착취 구조. 농민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때려치고 재수 3습 끝에 상한학교를 들어갔습니다. 30년 군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고, 근데 전역했는데 다시 또 귀농을 했어요.